미국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에,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된다인 겁니다. 자기가 산 가격보다 높다라고 하면 집을 팔고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 다른 거죠. 좀 더 젊다라고 하면 좀 더 젊고 뭐 2014년, 2015년, 16년에 집을 사서 지금 충분히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 일부 하고 뭐 주거 비용 제대로 좀 줄이고 이 현금을 좀 가지고 이 대비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, 또한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해 가지고 빚에 허덕인다 라고 하면 또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겠죠. 버티겠느냐 아니면 손절하겠느냐 아니면 그 집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나는 좀 더 외곽으로 주거 비용이 좀 덜 드는 주거지로 옮길 것이냐, 뭐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죠. 우리가 TV를 하나 샀는데 TV 사이즈가 안 맞아서 TV를 하나 더 사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. 집에 TV가 한 대이다가 두 대이면 아이 과소비했는데 라고 하지만 뭐 어쩌면 그건 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부동산은요, 집은요 되게 쉽지 않죠. 되게 어렵습니다. 사는 건 내 맘대로 돼도 파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부동산이라 더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. 참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식에 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상식에 맞춰서 산다,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상식을 안 지키고 살면 그것 때문에 삶이 무진장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상식대로 살아야지 왜 상식을 안 지키냐라는 겁니다. 상식 안 지키고 살아서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. 무리하지 마라, 욕심 부리지 마라, 탐욕 부리지 마라, 분수를 지켜라, 네 그릇 안에서 살아라,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,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연끌하거나 비토하거나 해서 감당 못할 자산을 가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. 그러니 더욱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. 지금의 시대가, 지금의 상황이 절대 수월하지 않습니다. 만만하지 않죠. 이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을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. 지금도 이미 문제가 시작돼서 되게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고요. 특히나 연끌족들이 죽으려 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. 좀 더 조심해야죠. 결국은 이 연끌족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이 집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금융노예로 전락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가 시작되겠죠.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절대로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많은 이제 위협과 많은 충격이 우리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. 좀 현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걸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나를 좀 과대평가하고 좀 세상을 우습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뒤틀리는 일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.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데 너무도 만만하게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, 그걸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쩌자고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생각한 걸까요? 참 두고 봐야 됩니다. 참 살펴봐야죠. 이 무지막지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내야 될까라는 거죠. 이 집을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든다.
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서두르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이미 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고요.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5년은 되게 이제 어려울 것이니 말입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지금도 옆에서 연끌족들 옆에서 부추기는 이들이 있대요. 괜찮다 괜찮다 다시 또 올라간다. 2025년 이 대대상승기다.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 기다려라라고 뭐 사이비 교주처럼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되게 많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말에 놀아나면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처참해지는 거죠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냐라는 겁니다. 연끌 유튜브들을 원망하겠냐, 아니면 서울대 김경민 교수 같은 인간들을 원망하겠냐라는 겁니다. 그들은 그냥 그렇게 떠벌리는 걸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한심한 쩍석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참 씁쓸한 겁니다.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, 걱정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살아가고 안전하게 지낼 공부도 해야 되고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연결족들에게 앞으로 희망이나 이 환상 따위는 없다. 그들은 아마 더 힘든 이제 처지로 내몰릴 거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집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시형불량자, 채무불이행자, 주민등록 말사자가 되면 그때쯤 돼서 이제 다시 부동산을 되살리겠다라고 또 분위기를 잡아가겠죠. 그 전까지는 앞으로의 삶이 절대로 소홀하지 않다라는 거, 녹록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. 부지런히 살아가야죠. 착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모습입니다. 남들 다 부자 된다라는 얘기에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엉덩이 덜썩덜썩거리면서 함부로 도장 찍고 함부로 빚내겠다고 사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. 왜 그렇게 광풍이 불고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했냐라는 겁니다. 흥분하고 광풍 부는데 돈 버는 일 있다 없다? 없다. 다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, 너 왜 네가 사인했어? 누가 그거 빚내라고 했어? 네가 빚낸 거잖아. 네가 사인한 거잖아.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.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지래? 너 한심하네. 뭐 이렇게 당신들 잘못으로 다 이제 몰아갑니다.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